예, 안녕하십니까. 엔데어 원장 이병아입니다. 이 시간에는 녹내장에 대한 눈의 질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소중한 눈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시력을 상실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시력을 볼 수 없는 크나큰 데미지를 갖는다면 이보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이 녹내장. 과연 우리는 많은 현대인들이 녹내장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녹내장을 어떻게 우리는 대처하고 어떻게 이 녹내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녹내장에 대한 것들을 깊숙이 연구하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는 시각을 전달하는 시신경이 있습니다. 그 시신경은 유리체의 압력이 상승이 되면 결과적으로 시신경이 괴사가 일어나요. 그 손상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시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무서운 질병입니다. 사실 녹내장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다 눈을 상실하고 계속 무서운 질병으로 연이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압력을 정의한 게 있어요. 정상 압력 10에서 20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25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녹내장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상 압력이 25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15가 정상 압력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녹내장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15도 압력이 있는 거고 안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개별로 다 인체의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마다 다 다르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타당하게 10에서 20이라고 정의한 것 뿐이지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눈에 여러 질환들이 있어요. 눈에 많은 질환들이 있는데 이거 눈 질환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녹내장, 지금 우리가 같이 연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황반변성, 황반변성증이라고 그러죠. 황반에 상이 생기는데 여기 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 시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문증. 이거는 뭐냐면 대낮에 날파리가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지렁이가 기어다니고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원인이 뭐냐면 이 인접해 있는 조직이 뭐냐면 망막에 혈액이 공급이 돼요. 그럼 이 망막의 혈액을 가지고 황반도 영양 공급을 받고 비문도 이거 문제를 일으키고 녹내장도 망막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망막 혈액을 오염이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죠. 두 번째로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맥락막이 혈액이 오염이 되면 망막 색소 상피세포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각세포가 죽어가는 거죠. 이런 병들을 현대의학에서 희귀병이라고 그러고 불치병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다들 시력을 상실한다고 이미 정의된 바 있죠.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병들이에요. 근데 맥락막의 혈액을 깨끗이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백내장. 이거 누구나 다 아시는 질병 아닙니까? 수정체에 혼탁해요. 그냥 뿌옇게 안개 낀 것과 같이 그러면 그냥 잘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너무 두터워지면 나중에 볼 수가 없죠. 이건 수술요법으로 하게 되면 인공 수정체를 집어넣으면 아주 깨끗이 잘 보이고 아주 후유증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크게 염려될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럼 이번에는 눈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전방에 있는 것이 각막이라고 그래요.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유리체죠. 그 다음에 홍채, 조리개죠. 아이리스. 이거는 빛이 많이 들어오면 이게 좁아져요. 근데 빛이 없고 어두울 때는 이게 열리죠. 그래서 눈이 커지죠. 그 다음에 이게 렌즈, 수정체라고 하죠. 이 수정체가 혼탁하게 되면 안개 끼듯이 뿌옇거든요. 그래서 이걸 백내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허연 이 파란색을 공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눈동자 허옇지 않습니까? 그걸 공막이라고 그러고 여기까지 혈관들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맥락막 빨간 요 선에 여기 맥락막이죠. 맥락막에 혈관이 들어가는데 맥락막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 망막 상피세포거든요.
망막 상피세포는 그 시각세포에 영향을 받아요. 그럼 시각세포에 영향을 받으면 시각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시력을 잃는 것이죠. 이것이 그 망막 상피 변선증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망막 있지 않습니까? 망막. 그 다음에 여기가 황반. 여기 상이 맺히는 필링과 같은 황반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유리체. 여기 이 안에는 뭐가 물이 들어가 있는 게, 눈 안에는 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끈적끈적한 결한 흰자에 같이 젤과 같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이걸 유리체 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시신경이 돼 있는 거고, 요 시신경이 압력을 받으면 녹내장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예, 그러면 눈에 녹내장에 생기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망막이거든요. 이게 망막에 뭐가 들어와 있죠? 혈관이 들어와 있죠. 그 망막에 혈관이 들어오는데 이게 망막을 레티나라고 그러거든요. 레티나에 혈관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 혈관에 여기 봐보세요. 여기 레티널 알더리라고 되어 있죠. 이거 동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레티널 베인, 이게 정맥이거든요. 그럼 정맥과 동맥이 망막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 망막의 정맥과 동맥에 영향을 주는 곳이 어디냐면 비트리어스 바디, 이것이 유리체 세포거든요. 이 유리체 세포에 영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유리체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러면 유리체의 콜라겐으로 구성된 주 물질이 콜라겐인데 이게 세포거든요. 세포도 영양 공급을 먹고 산소를 먹어야 되고 또 거기서 태운 거를 다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되는데 이 혈관들이 제대로 원활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여기에 가스가 차고 변성이 생겨서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옵티널 디스크. 다시 말하면 시신경에 다발이 여기 구멍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약하게. 그러면 이리로 밀려 붙여 내려가는 거죠. 압력이 막 와요. 사방으로. 여기 막혀서 나갈 수가 없죠. 가장 만만한 곳이 어딜까요? 여기 뚫렸잖아요. 시신경이 뇌까지 가는 전달을. 그 시신경이 약하거든. 그 구멍이 난 곳에 그냥 막 시퍼렇게 두는 압력이 들으면 이게 괴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글로코마, 다시 말하면 녹내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시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급성 녹내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가 방수가 여기가 다 하수구가 있어요. 이거 압력이 차고 뭐하면 어떤 이게 액체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압력을 조절해야 되는데 여기 부유물이 되고 피도 더럽고 여러 가지 기름기가 많이 끼면 이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급격하게. 그러면 이리로 나가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리면 여기도 못 빠져나가죠. 일로도 못 빠져나가죠. 이게 급성 녹내장이에요. 그럼 급격하게 시력이 상실되고 이게 시신경이 압사돼가 죽어가는 거죠. 이게 무서운 병이죠. 사실 보통 오픈 글로코마가 많아요. 열린 녹내장이 많은데 대개 이런 급성들은 아주 위험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녹내장에 대한 구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녹내장, 망막 혈관 및 시신경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이 망막 혈관이에요. 그럼 혈관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뻗어 있고 여기 세포들이 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시신경 다발이에요. 그 시신경이 정상으로 되니까 이게 뚫린 게 없잖아요. 이게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그래서 여기 시신경에 정상으로 이렇게 압력이 없으니까 시신경이 이렇게 전달을 가능하죠. 근데 반대로 녹내장 시신경을 봅시다. 지금 뻥 뚫렸어요. 허옇게, 크게. 이게 구멍이 난 거죠. 그럼 여기는 시신경이 소멸이 된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해 압력이 세게 차면 시신경이 이 구멍으로 압력이 밀려 들어오면 시신경이 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여기만 살아있잖아요. 조금밖에. 이건 말기 현상들이라고요. 아주 무서운 질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신경이 노화가 됐을 때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시신경이 압력이 정상적으로 왔을 때는 이게 정상적으로 시신경이 살아있지만 예를 들어 압력이 생기면 점점 이게 압력이 좀 이거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여기 시신경을 압력을 받게 압력이 일어나면 손상이 일어나겠지 않습니까? 더 압력이 계속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시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안 보는 거죠. 조금만 점밖에 안 보는 거죠. 처음에는 사각지대로 이렇게 안 보이다만 점점 갈수록 이게 말기가 되면 아예 없어지는 거죠.
시력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현상 유지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나이 먹고 노화가 되는데 현상 유지는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녹내장 치료 목표가 있습니다. 그 현대 과학에서 녹내장을 치료하는데 목표가 있는데 여기 도표를 보시면 이 녹내장이 생겼어요. 그러면 치료하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녹내장은 압력에 의해서 상실되죠. 근데 목적이 뭐냐면 치료를 열심히 받아가지고 현상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 유지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저는 이론상으로 현상 유지가 과연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현상 유지는 불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동의할 수가 없어요. 좋아지면 좋아져야지 현상 유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왜? 노화가 되죠. 나이 먹죠. 여러 가지 부위물은 계속 개선되지 않죠. 그러면 나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 오신 손님 중에 엄청나게 치료를 받고 그냥 수술도 하고 줄기세포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실을 했어요. 현상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이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녹내장 시야를 한번 살펴봅시다. 정상적인 눈은 시신경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호수도 잘 보이고 여기 뭐 먼 산에도 뭐 하늘도 나무도 이게 초록 이런 이 초록도 잘 보이고 그러는데 초기 녹내장이 오기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이런 한 부분이 나무가 없어졌잖아요. 꺼멓게. 여기 시신경이 죽어버린 거죠.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기가 가면 더 없어지면 완전히 중앙에 조금만 남는 거죠. 나머지 암흑색가 있는 거죠. 이만큼 녹내장 시야는 우리를 아주 정말 결정적인 무서움을 가져오는 질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에는 그 녹내장 발생 요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녹내장이 생기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이 생기는 요인이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차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녹내장이 있는 그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유전적인 요인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녹내장의 요인을 내가 발생하지 않고 주의를 다하면 유전 요소는 있다 할지라도 녹내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유전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결국 자기 스스로가 녹내장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돼요. 당뇨도 마찬가지거든요. 당뇨도 집안 내력이잖아. 그러나 당뇨의 발생 요인인 탄수화물 관리를 잘하면 당뇨는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유전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겁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기는 것이 뭐냐면 눈의 망막에 혈관이 있어요. 그 혈관에 혈액이 혼탁하고 독소가 많고 부유물이 많으면 결국 유리체에 영양분을 못 줘요. 그럼으로 인해서 유리체포에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럼 부종이 생기죠. 가스가 차죠. 그럼 압력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압력이 발생되면 시신경은 괴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매우 중요한 게 뭡니까? 눈의 망막에 혈관 혼탁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발견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다음 한번 또 봅시다. 예, 그러면 그 녹내장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녹내장을 앓고 있거나 녹내장으로부터 치유받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잘 주의 깊게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녹내장은 망막의 혈액이 탁하거나 부유물이 많아서 오염이 돼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깨끗하지 못해서 생기는 망막 혈액 질환이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녹내장도 압력이 생겨서 유리체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혈관벽과 혈액을 어떻게 깨끗이 해야 될까요? 저는 늘 강조하지만 기초와 기본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근본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우리가
먹거리를 매우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약 알칼리성 체질이에요. 그럼 알칼리성 체질이라면 우리 먹거리는 뭐가 돼야 되겠죠? 산성 음식이 있고 알칼리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알칼리성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의 체질이 맞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알칼리성 체질인데 이 체질을 유지해야만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산성 식품이 들어와서 산성화 되려면 몸에서 몸부림치는 거고 정말 극단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 자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만 가지 병들이 먹거리에서 오기 시작하는 거죠. 한 예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휘발유 차가 있어요. 가솔린 차가 있는데 이건 가솔린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가솔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유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유 끈적끈적하고 그냥 연량 많잖아요. 근데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건 엔진이 망가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휘발유 체질인데 가볍고 연량이 작은 아주 잘 소화되는 이런 알칼리성 연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경유가 들어오면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망가지는 거죠. 똑같은 원리. 그래서 그런 항산화 식품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아주 기가 따갑게. 산화를 방지하는 식품, 이게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작곡, 도정되지 않은 거죠. 현미, 통밀, 보리, 많잖아요. 채소, 야채, 견과류, 불포화 지방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과일. 이게 우리가 먹거리라고 해요, 먹거리. 이게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런 녹내장을 치료하기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그럼 이런 것들을 먹고 우리 장기에서 분해가지고 이 혈액을 눈까지 마지막 말초 모세혈관까지 보내줘야 돼요. 그러려면 장기가 엔진이 튼튼해야 돼요. 펌프를 잘해야 돼요. 심장을. 혈관도 깨끗해야 되고. 그럼 이거 어떻게 튼튼하게 하겠어요? 결국 근육이거든요. 그럼 근육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수유근이 있고 불수유근이 있죠. 그럼 수유근은 뭐예요? 우리가 손과 발, 허벅지 이걸 움직여가지고 내가 의도하는 바로 근육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불수유근은 나와 상관없는 근육이에요. 내 의도와. 다시 말하면 위장, 간장, 소장, 대장 이건 나와 상관없어요. 그냥 어떤 부하가 들어오면 그 부하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부하만큼 움직여요. 근데 많은 부하가 오게 되면 장기는 오바돼 가지고 그걸 분해를 못해요. 그래서 병이 생기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혈액에 기름기를 만들어 놓고 막 탁한 혈관벽을 막히고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이게 고지혈이지 않습니까? 고지혈은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불수유근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발반사요법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발반사를 자극해주면 해당되는 장기가 움직여요. 그럼 근육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근육이 강화되면서 왕성한 활동이 되면 혈액을 왕성하게 보내줄 수가 있죠. 그러면 발반사에도 우리 일본에서 저번에 시험한 거 있죠. 위장을 발반사에서 자극했더니 2분 안에 위장이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위장을 멈추게 하는 약물을 주입했어요. 그럼 위장이 20분 동안 멈춰야 돼요. 그래서 발반사 위장 부분을 자극했더니 5분 안에 마취제를 놓은 그 위장이 움직여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사회법을 하게 되면 장기 전체를 강화시킬 수 있어서 혈액을 무난히 모세혈관 말단까지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면 발반사 시술 치유로 가능한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에는 이렇게 발바닥에 이렇게 다 장기들이 배치가 됐어요. 여기는 뇌도 들어가 있고 얼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위장, 그 다음에 위장이 들어가 있고 식도, 그 다음에 여긴 십이지장, 그 다음에 여기 췌장,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소장, 대장,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신장, 키드니, 그 다음에 혈액을 정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순혈관으로 빠져서 소변으로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심장, 심장을 혈액을 뿜어주는 거죠. 여기는 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죠. 요 간은 독소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눈은 뭐예요? 우리 눈이 여기 혈관들을 강하게 해주는 거죠.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다 자극해 줘야 돼요. 그
그 다음에 뭐예요? 발 외측도 있고 내측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자극을 해줘야 돼요. 발등도 있어요. 발등도 자극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종아리도 허벅지도. 1차적으로 이걸 자극을 전반적으로 시술요법으로 다 자극을 합니다. 발반사요법은 미국의 내과 의사가 이거 개발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황제내에서 나온 거를 내과 의사가 피츠제럴드가 이거를 저기 해부학적으로 개발한 거기 때문에 현대의학과 아주 밀접하죠. 의사 선생님께서 이걸 개발한 거니까 현대의학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를 또 자극해야 되냐면 주요 부위를 이걸 처방전이라고 그래요. 비뇨기계, 그 다음에 소화기계, 그 호흡기계, 심혈관, 그 다음에 눈반사 이렇게 자극을 해줘야만이 눈까지 망막까지 왕성하게 혈액순환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뇨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신장, 키드니. 이거 혈액에 그 오염된 거를 정화시켜가지고 소변으로 빼잖아요. 소변은 뭐예요? 혈액의 일종이거든요. 이게 방광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1차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먹거리, 위장에서 이거 분해를 잘 해가지고 부유물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돼요. 그럼 위장에 곱게 빠지면 세포만 먹을 수 있는 혈액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곱게 빠지면 세포는 먹을 수 있지만 곱게 쪼개지지 않으면 세포는 먹을 수가 없어요. 허기져요. 비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거든요. 왜? 세포가 먹지 못했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그냥 고열량을 들어갔기 때문에 입안에서 헐떡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식하고 몸이 비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위장을 강화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산소 공급할 수 있는 호흡기가 어디입니까? 폐잖아요. 폐. 기관지 다 이렇게. 폐. 폐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면 결과적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을 할 수 있죠. 그 산소 공급이 원활이 되면 결국 망막까지 좋은 피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심혈관, 다시 말하면 여기 심장 있지 않습니까? 심장에서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눈까지 보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장을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돼요. 그 여기를 자극해주면 심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독소들이 우리 몸에는 많아요. 이 간에서 독소를 해결하잖아요. 독소가 또 병을 일으키거든요. 그 간을 자극해주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간에서 정화시켜 주잖아요. 독소를 없애가지고. 그래서 눈에 깨끗이 가면 독소가 생기지 않고 부종이 생기지 않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극하고 나머지 눈을 자극해 줘야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술을 해야만이 녹내장도 치유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봅시다. 예, 이번에는 실제 녹내장을 앓고 계시는 환우 여성 75세 되신 분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을 사실 녹내장 양쪽을 다 지금 앓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오른쪽 그나마 녹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는 눈이고요. 이건 왼쪽 눈입니다. 왼쪽은 이미 녹내장을 그렇게도 많이 치료하고 많은 주의를 병원에 외국 병원, 국내 최고의 병원, 그 다음에 안 해본 그 치료가 없을 정도로 정말 열의를 다해서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좋은 외국의 좋은 병원에도 가셨고, 국내 아주 그냥 최고의 병원에서도 약물과, 그 다음에 시술요법과, 그 다음에 줄기치료까지 다 받으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치료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이 목표하는 현상유지는 되지 아니하고 시력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현상유지라는 그 자체의 이유는 가능하나 임상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여기 오셨을 때 내 이 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여기도 뜰 수가 없었어요. 늘 감고 다니셨어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이 눈 주변이 너무 빠져나가까지 통증이 세서 잠을 못 잤답니다. 눈을 뜰 수도 없고 눈물은 계속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아예 더 통증이 너무 심하고 너무 눈물 나고 아프니까 그냥 감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홍채를 찍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오셨을 때. 근데 빛을 댈 수가 없었고 눈을 뜨지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포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상당 기간 지나서 이거를 눈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눈이 좋아지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으면 밝은 빛으로 이 눈을 촬영할 수가 없어요. 저도 놀랬죠. 그분도 놀랬고. 그래서 그렇다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눈이 개선되고 좋아졌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좋아졌는지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눈은 아기가 생길 때 그 전두엽에서 시신경을 통해 가지고 이게 나와서 뇌의 일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뇌의 일부라면 이 홍채 안에 아니면 이 공막 안에 이 신자의 안에 이 사람의 모든 뇌의 정보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것을 봐왔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많이 알고 임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눈 홍채를 리딩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디라고 그랬죠? 센터. 이게 이제 동공이고요. 이게 센터에 있는 홍채, 최전선입니다. 그럼 이 센터 가운데가 뭐냐면 소화기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여기가 바로 여기가 위장이에요. 그 다음이 소장, 그 다음이 대장. 이렇게 해가지고 각 기관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센터가 어디냐면 소화기계 위장이거든요. 근데 위장의 영역이 아주 얇아요. 지금은 위장이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이거. 근데 과거를 봤을 때 지금도 이 얇아요. 그 다음에 여기 좁아요. 좁다는 얘기는 이분은 과식하면 안 돼요. 소화기계가 약하기 때문에 소식을 하셔야 돼요. 너무 고열량이 들으면 이분은 감당이 안 되는 체질이에요. 근데 이분이 눈이 아프고 또 눈을 고쳐야 되니까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드시고 용도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라도 영양가를 넣기 위해서 과식을 하신 거죠. 그래서 늘 어떻게 되겠어요? 가스 차고 뭐 체하고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왔겠죠. 그래서 늘 이런 소화기계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 다 독소가 장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장기가 다 오염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양반은 만성 피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만성 피로가 있게 되면 또 뭐가 오게 됐죠? 바로 여기 뇌 쪽에 여기 꺼먹거든요. 머리 쪽으로. 뭔가 이게 독소들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두통이 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검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통이 심하겠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이분이 그 갑상선 암을 수술하신 분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여기 일자로 날카롭게 금이 갔죠. 이게 갑상선이거든요. 근데 갑상선을 수술한 거예요. 아주 놀랍죠? 이렇게 과거에 그 병적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그 갑상선 암도 수술한 흔적이고,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여기 간 영역이에요. 간 영역. 그러면 여기 담낭이고 이게 간이에요. 그러면 간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독소를 해결하는 곳이잖아요. 화학 공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화학적 이런 독소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깨끗이 피를 정화시켜야 되는데 간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검은 거로 착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착색이 됐다는 얘기는 간 기능이 안 좋아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착색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 이분은 처음부터 간이 약하게 가지고 있는 체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만 착색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착색이 돼요. 여기가 신장 영역이거든요. 그 늘 피곤했겠죠. 여기는 부신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늘 피곤하셨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착색이 되어 있죠. 여기도 착색이 되어 있고 머리 아팠고. 그러면 간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무슨 질환이 오냐면 눈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 질환을 앓거나 간이 약한 사람들은 눈 시력도 안 좋고 눈 질환이 많아요. 그럼 이분은 처음부터 눈 질환을 가지고 있는 체질이라 이거죠. 근데 그런 체질인데 이분이 과연 이 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겠어요. 왜?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분이 여러 사례를 통해서 치료를 했지만 사실은 치료가 되지 않아서 오늘날 이렇게 시력을 상실하는 비통함을 갖게 돼 있죠. 지금은요, 여기가 안 보였던 것들이 이렇게 광선은 보인다 합니다. 근데 시력은 다시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해. 이미 시신경이 괴사가 됐기 때문에. 근데
안 보였던 이런 것들이 지금은 광채가 뚜렷이 보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체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시신경이 좋아지는 거죠. 저는 어떤 원리를 믿냐 하면요. 인간의 몸은 자가 치유 시스템이 있고 자정 능력을 가지는 아주 신묘막측한 그런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비록 시신경이 괴사로 죽었다 하더라도 그 환경이 바뀌고 기본으로 돌아가면 언젠가는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여기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분이 열심히 오십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시력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력을 좋아져서 지금도 카톡을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이렇게 뭐 글씨를 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더 좋게 해서 이제 뚜렷이 볼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임상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저에겐 왔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시력을 상실한다는 그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기본으로 돌아가고 자기 몸을 최선을 다해서 자가 치유 시스템을 깨우게 하면 우리가 좋은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임상을 한 녹음된 거를 같이 들어보면서 정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데오 치유센터 원장 이병아입니다. 저희들이 발반사회법을 통해서 치유 사례를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75 됐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저희들 쭉 오셔서 치유받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오실 때 소화가 너무 힘들고 조금만 활동하면 만성 피로에 활동이 많은 지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 오셨을 때 그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녹내장 수술도 했고 그다음에 갑상선암 수술도 하고 또 몸이 굉장히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도 계속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피로를 했고 그다음에 두통도 좀 심하고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 꾸준히 다니면서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은 녹내장은 원래 난치병이라 완치는 안 되지만 그전같이 눈이 통증이 있고 또 눈물 많이 나고 이런 것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도 편안하고 소화불량도 많이 없어지고 또 피로도가 그전에 비해서 한 3분의 2 이상은 피로도가 낮아졌습니다. 예,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을 이렇게 쭉 찾아주셔서 변함없이 치유를 받으셔가지고 저희들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여사님, 예, 이 발반사 요법을 통해서 치유한 이유는 여사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 인체의 자가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 시스템의 포인트점을 발반사 그 점을 자극하면 그 해당하는 장기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사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를 자극하다 보니까 혈액순환과 그 다음에 그 산소 공급이 되다 보니까 기관이 살아난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하고요. 저도 여사님한테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치유하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초기에 많이 병이 깊어지기 전에 이런 데 와서 이 마사지 요법 받고 이런 치료를 받으면 이런 치료를 못 받는 분에 비해서는 많이 건강해지고 회복도도 빠르고 또 예비로 예방을 하시는 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엔데오 치유센터 원장 이병아입니다. 저희들은 발반사를 통해서 현대인들이 정말 겪고 있는 많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이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선물하고 또 치유의 희망을 드리는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번 유튜브 세 번째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 눈 질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시력을 상실하고 또 암흑한 세계를 볼 때마다 두려움과 그 답답한 마음을 이루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눈의 질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의 질환들은 특히 불치병이라고 하며 완치할 수 없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특히 녹내장, 소리 없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을 아는 한우들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또한 황반 변성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정말 시름을 앓고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백내장이며 비문이며 이런 질환들은 사실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하나, 저희들은 이러한 불치병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또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한다면 비록 현대과학이 미처 접근하지 못한 부분을 미세한 부분을 접근한다면 희망의 소식과 또 질병에 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좋은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갖다 드렸으며 지금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눈의 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우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 하시겠습니까?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의 그 자가치유 시스템을 활용하고 또 우리 몸의 자정 능력을 활용하고 인간은 정말 심이어 막치카리만큼 굉장한 능력의 몸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10분 활용을 하여서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를 드려서 현대의학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한다면 시력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 좀 더 나가서 조금씩 시력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에 여러분들 몸 안에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우리 몸 안에 100명이라는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의사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몸에서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서강이 보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현대의학도 열심히 연구하고 많은 논문들을 보며 많은 외국 서적들을 관람하고 구독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의학, 한의학 이 모든 것도 저희들은 접목하기 위해서 많은 사례를 공부하며 정말 논문도 연구하며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히 발반사를 통해서 인체 내부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치유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시력을 회복하며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세상의 환한 세상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한우분들을 정말 관심이 있다면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저희를 아껴주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마다 필히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말 불치 질병들을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당뇨로 인하여서 당뇨의 부작용과 당뇨로 인해서 목숨을 앗아가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당뇨는 불치병인 것인가?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병인가? 사실 무서운 병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뇨의 치유의 그 사례를 선물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하시고 다음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